미니진 걸그룹이라고 하고 나왔는데 거기서 미니진을 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간의 과정에서 하이브가 보여준 모습이 뭔가 좀 미숙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본질이 뭔지는 되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또 걱정이 많은 영역이죠. 이 작년에 잘 나갔던 엔터, 올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김윤지 수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평소와 다르게 와인 한 잔 준비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맨정신으로는 얘기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하이브와 미니진과 뉴진스를 여쭤보려고 네. 한 잔 하고 시작하시죠. 네, 하시죠. 네. 최근에 정말 지금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감독들만 지금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선수들이 참전을 해버렸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쪽 업계에 계신 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로듀서와 실질적으로 아티스트 간의 어떤 긴밀한 관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예전에 이제 50-50 거기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비슷한 프로듀서와 아티스트들 간에 굉장히 긴밀한 밀착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세상에 그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미니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들도 엔터 업계에서 네. 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잘 맞습니다. 네. 이미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곽 부장님 아들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업계의 흐름에도 알게 됐고, 사실은 제 입장은 미니진 프로듀서나 뉴진스한테 팔이 굽는 게 사실이에요. 네. 네, 왜냐면 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프로듀서를 만나서 그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는 과정은 너무나 정형화되고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조금 험하게 얘기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어떻게 계약을 해서 7년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나 당신하고 못하겠고 그냥 회사 분리해줘. 이거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돈을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십억 또는 수백억 이상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네 돈 갖고 자리 잡았는데 우리 독립할게. 이런 개념이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시죠. 네, 근데 네. 이제 일반인들은 정서적으로 보면은 뉴진스 친구들 불쌍해. 이거 해줘야 되고 하이브는 저렇게 내 보내줘야 되는 게 정서가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 그 엔터 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뉴진스라든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NCT라든가 수많은 그룹들이 산업화의 동력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워낙에 자본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고 네. 자본이 투여되면서 확실히 산업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갔기 때문에 네. 사실 투자자와의 관계를 빼놓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려워요. 네. 분명히 투자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는 건 중요한 요소는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멤버들 한두 명이 못하겠어요, 나가겠어요 하는 문제랑은 조금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전에도 그룹 안에서 저 나가겠습니다. 옛날에 네. 중국 멤버들 같은 경우 나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네.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이 다른 걸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업의 본질이 약간 사람으로 그렇죠.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멤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만드는 사람도 스타예요. 그리고 만드는 사람과 그 상품을 이제 떼어놓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미 네. 뉴진스는 나올 때부터 미니진 걸그룹이라고 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미니진 걸그룹이라고 하고 나왔는데 거기서 미니진을 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요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이브 보고 이건 손절 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기본이 맨 처음에 이제 전제가 조금씩 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네.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저는 최전제에서 그래서 무엇을 시도했는가? 저는 그거에 약간 아직도 의문이에요. 저희 회사 다니면서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사표 쓸래. 나 저 상사랑 일 못하겠어. 나 내일 나갈래. 이런 얘기 저희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항상 얘기하고 옆에 팀원들하고도 얘기하고 내 나가 있는 친구한테 나 좋은 자리 있으면 알아봐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랑 실제로 또 사표를 내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요 사태가 맨 처음에 날 때 네. 어떤 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나를 보면 저는 약간 하이브가 먼저 문제를 좀 이렇게 들춰내기 시작했다. 아, 그렇죠. 왜냐면 언론에다가 많은 내용들을 뿌렸죠. 네, 뿌리기 시작한 거죠. 뿌렸고 거기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가 반박 기자회견을 강력하게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민희진이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한다라는 걸 뿌렸고 이제 민희진 대표는 아니 내가 그래서 카톡에 있는 그거 말고 한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사실 법원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시도한 것까지는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한번 내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게 팩트인 것 같아서 네. 요게 이제 저는 분명히 그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 대표와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야, 모회사와 자회사인데 자회사가 어떻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냐, 문제 시정해라 하라는데 잘 말이 안 먹혔을 수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해결될 때까지는 사실은 바깥에 그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해결이 될 때까지 자기들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겉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되게 커졌잖아요. 그게 이제 하이브가 처신을 제일 못한 거고 거기서 경영 매니지먼트의 능력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엔 하이브의 밸류에이션을 깎아먹는 이번에 가장 강력한 역동적 힘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과정에서 하이브가 보여준 모습이 뭔가 좀 미숙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본질이 뭔지는 되게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이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 네. 그리고 향후 이 문제가 없어졌을 때 해소가 됐을 때 그러면 하이브의 남은 그룹들은 안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뭐 약간 속된 말로 이 비즈니스는 가오가 정말 중요한데 정말 가오가 없는 기업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이제 무슨 아이디어를 내놔도 다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자 대표 내쫓은 기업 말 안 듣는다고 약간 그런 식이 돼버리면 이제 이 그룹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많이 생겨서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냐면은 두 가지가 연타로 터진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음반을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밸류에이션 한번 빡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터 산업이 정말 우리나라의 뭐 다음 차기 산업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 사건과 하나 사건이 더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블랙핑크 7년 하고 재계약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각자 계약을 뭐 따로따로 막 했죠. 물론 이제 블랙핑크라는 걸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옛날처럼 활동할 수는 그런 없는 식은 거겠지. 아닌 거죠. YG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뚝 떨어졌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너무 절대적이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 입장은 뭐냐, 어떻게 되냐면 비즈니스가 7년 유한 비즈니스인 거예요. 7년짜리 유한 비즈니스를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블랙핑크가 이렇게 일정 부분 쭉 끌어가지고 뭐 2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4년 쭉 끌어가지고 다음 뭐 베이비몬스터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바통을 받아가지고 또 수익을 쭉 끌어주고 이러면 야 이런 비즈니스가 있구나. 이게 뭐 한국이 선진국이 이게 세계적인 나라처럼 느껴지고 하니까 이게 세계적인 비즈니스로 가면 이게 엄청나겠네 하고 밸류에이션을 빵빵빵빵 때려줄 수 있는데 그게 20년, 21년의 얘기였고 7년 후가 보장이 안 되는 비즈니스를 아니 제조업도 7년은 가는데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에 엄청난 태클이 걸린 이 블랙핑크 사건과 이 뉴진스 사건 본인들이 아티스트 사실은 제조업으로 환산해 보면 상품인데 상품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서비스로 일하는 그 종업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 이거 좀 거칠고 험하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불안한 거지. 적정 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너무 훼손이 된 거거든요. 7년이 문제가 된 거는 뭐 이제 이미 좀 꽤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거는 기업이 이 7년짜리 상품이 나갈 때 다음 7년도 계속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예상을 한 거였어요. 이제까지 네. 알고 있는 이 3대 기업, 4대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해줄 거라고 믿었던 건데 그게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 너무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 다음 바통을 넘기는 게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지. BTS만큼의 그룹이 또 나오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블랙핑크만큼의 기업이 아이돌이 또 나오는 게 되게 쉽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YG는 그 비슷한 걸 해낼 거야라고 믿음을 가졌던 거여서 저는 근데 계약의 문제는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조금 길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멤버들이 다 흩어졌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또 블랙핑크만 해도 네. 활동을 같이 한다. 개인적으로 활동하지만 요거는 같이 한다는 식으로 이제 끌고 간다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본인들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건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따지고 보면 그 해체돼가지고 따로 개인적으로 플레이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된 기억이 이제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개별 멤버들이 또 사고치고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빅뱅 같은 경우가 계속 쭉 가고는 있는 중이었지만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중간중간 자기들 개인적인 사고가 터지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사실 우리 비즈니스에서 7년 이상 장기 롱런을 하는 그룹들이 많지는 않죠. 네. 그리고 나이도 좀 있어요. 네. 사실 7년 이상 넘어갔을 때 나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고 남자들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문제 하다 보면 그 7년 이전과는 같지는 않은 거는 맞기는 한데 저는 BTS가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이제 네. 롱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니까. 네. 네. 한잔 하시고. 네.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멤버들이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얘기가 우리를 대접을 안 해줬다.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국감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국감에 괴롭힘 문제로. 그거를? 예, 예. 그러니까 딴 게 아니에요. 지금 계약 문제가 아니고 괴롭힘 문제로. 근데 이게 왜냐면 거꾸로 우리가 BTS가 어떻게 성공을 했나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게 BTS가 그때 성공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3대 기획사가 아니어서 흑수저 아이돌이다. 하지만 우린 되게 열심히 하니까 알아줄 거야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뭔가 공감을 얻어냈잖아요. 그때 청소년들이 그 BTS를 보면서 느꼈던 그거는 대기업이 아니어도 실력만 있으면 잘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확신을 줬다. 이제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계층 상승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통해서 나도 쟤네들처럼 열심히 살면 뭔가 3대 기획사 아니어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그게 일종의 희망이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청소년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물들게 네. 했던 거니까. 실제로 BTS 팬들을 이제 미국에 있는 팬들을 좀 보면요. 네. 아웃사이더의 느낌이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소위 말하는 그걸 뭐라 하죠? 와십이라 그러나? 앵글로색슨 백인 아닌 주류가 아닌 주류가 아니어서 네. 나 굉장히 마이너였는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이 친구들도 해내고 나와 굉장히 공감을 이뤘어.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한 게 되게 컸는데 네. 지금 뉴진스 같은 경우도 뭐 민희진 대표 이런 얘기 있지만 회사 안에서 우리가 따돌림 당했어요. 이거는 가장 팬들의 그 아픈 부분을 딱 때려버린 그게 됐기 때문에 정말 회사에서 왜 그렇게까지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까지 만들었을까. 어른들끼리 싸움이라 하더라도 아티스트한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조금 네. 안타까워.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었겠죠. 왜냐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빅뱅도 사실 굉장히 큰 빅 트러블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건 사고 하나씩 있고 그건 거의 범죄 수준이었고 이거는 약간 이제 뭐 조금 범죄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나 이런 문제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범죄라는 큰 사건도 우리가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게 된 거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나중에 보면 우리 엔터의 어떤 자양분으로 걸음 역할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 사건으로 오히려 이제 더 확실해진 게 이 비즈니스는 스킨십 비즈니스다라는 게 좀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디서도 얘기를 하냐면 다 뭐 사실은 우리 다 생각할 때 다 사람을 다루는 거니까 스킨십이 중요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여기서는 만드는 사람부터 상품까지 다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누구 하나 마음을 건들게 되는 순간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요 스킨십 비즈니스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 딴 데 가서 무슨 얘기를 듣다가 네이버 웹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 웹툰이 사실은
다음 웹툰보다 후발이었어요. 네. 카카오 웹툰보다. 근데 굉장히 성장을 했고 지금 나스닥도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성공 이유가 뭐 비즈니스의 차이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잘 아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웹툰도 스킨십 비즈니스다. 뭐냐면 이 웹툰 작가들이 정말 다루기 힘든 분들인 거예요. 창작자잖아요. 네, 다 창작자고 약간 좀 미술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다 미술하는 아우, 거고. 나는 예술가 중에 미술하시는 분이 제일 독특하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분들이 마감을 맨날 맞춰야 돼요. 매주 마감을 딱딱 맞춰줘야지 이 비즈니스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너무 힘든 일인데 김준구 대표가 그걸 이제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몇백 명의 그 작가들, 물론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그 핵심 작가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뭐 기안 발사가 유명한 그런 것처럼 그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공을 들이면서 비즈니스 이제까지 끌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내부 웹툰의 성공에 굉장히 큰 자양이 됐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산업화 됐다고 하지만 아이돌을 다루는 산업에서는 이 스킨십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멤버들 이제 창작자까지 그 마음을 잘 아우르고 가는 게 제일 핵심 경영 능력이 된 것 같아요. 네. 하이브에서도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굉장히 좋은 유능한 경영인이 필요하다. 근데 그 경영인의 핵심 경영 능력은 스킨십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뭐 재물을 잘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인사를 잘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35살, 45살 친구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15살, 네. 심지어는 13살 이런 친구들하고 그쵸.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구들에게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과 마음이 엇그러지지 않게 잘 가는 게 이 비즈니스 굉장히 핵심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산술적이지 않은데 사업화 시켜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뭐 13살, 14살짜리한테 뭐 부자가 되게 해줄게 했는데 걔네들에게 있어서 부자의 개념은 우리의 부자의 개념과는 달라요. 전혀 다를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집이 몇 채고 이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하고 맛있는 거 아무 때나 가서 먹을 수 있어. 이게 부자일 개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뭔가를 할 때 불러일으켜서 이 친구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어떤 걸 해서라도 근데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데 보통 한 팀, 두 팀 만들 때까지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것들을 잘 조직화해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이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게 좀 판명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멀티 레이블은 사실 그런 접근법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각의 레이블에 대해서 그걸 잘 보장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또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근데 이게 그러면 한국에 맞는 비즈니스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일본에서는 나오기 힘든 비즈니스 같다는 느낌 많이 드네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죠. 오히려 일본도 근데 일본도 약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일본은 약간 시키는 대로 하는 문화지 않습니까? 그쵸. 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창작자가 자기의 길을 쫙 피면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뻥뻥 터질 때 이게 엔터가 뻥뻥 터지는데 윗사람이 쫙 시키는 대로 그쵸. 돌아가면 굉장히 강력한 프로듀서의 힘을 가진 창의적 프로듀서가 끌고 가면 성공하나 이 개별 그 아티스트 집단의 힘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BTS처럼 BTS의 힘으로 올려서 뭔가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성스케들이 터졌잖아요. 남돌 지금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한국 따지면. 그래서 하여튼 일본과 우리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얼마나 고양을 시키고 네. 사실 그 고양을 시킬 땐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거를 이렇게 불러 일으키고 관리하고 그 능력이죠. 그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미 전 대표한테는 유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계약을 했고 자기가 계약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 나는 모르겠고 알아서 해 하고 사인만 했다고 할지라도 잘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나중에 보니 자기 생각과 달랐고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걸 조율해 내야죠. 경영인들이 시총 10조짜리 회사였는데 그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엔터의 장기적인 뭐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저는 우리나라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자기의 능력을 펼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분야는 분명히 이쪽인 것 같아요. 물론 공부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재능과 열정의 힘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굉장히 잘 불러일으켰는데 네. 이제 이런 사태들이 자꾸 일어나면 친구들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걸 굉장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계속 이게 잘 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실 뉴진스 member들이 이렇게 성명한 걸 쭉 보면요. 보면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저 하던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계약의 내용이거나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잘 보장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그런 것만 잘 되면 저는 좀 더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입시는 뭐 전부 의대로 가겠다고는 하지만 중학교 교실이나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미래 꿈이 뭐야 하면 사실은 뭐 거의 절반 정도는 아이돌 되는 아이돌 게 되고 싶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고 싶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다 특징이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열정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산업인데 이 틀이 안타깝죠. 그러면 신규로 잘 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진짜 그 하이브를 나간다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뭐 돈에 다 미쳤어라고 이 민희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줄 서 있겠죠. 줄 서 있을 거예요. 당연히. 만나고 싶어서 난리들이래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엔터 들어가고 싶었으나 지금 제대로 자리 못 잡고 있는 CJ라든가. 뭐 아니어도 개인 투자잖아. 뭐 돈 좀 쩐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회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희진 대표 나오기만을. 왜냐면은 사실은 이번에 도쿄 공연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거는 제가 볼 때 비교 불가해요.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사태가 더 안타까운 게 다 그 얘기예요. 야, 그 돈 없었으면 그 그룹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지만 야, 아무 돈이 있었어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아무 돈으로도. 저는 그게 약간 이 사건의 조금 핵심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아주 문외한입니다만은 그 푸른 산호초 미국의 일본의 80년대 최전성기에 최고 히트를 쳤던 여가수의 노래를 재현해내는 그 과정이 찡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게 정말 그거 저 한 번도 옛날에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요. 한 번도 그런 노래가 있었구나 네, 이랬어요. 근데 그냥 그걸 보기만 해도 뭔가 이런 얘기들을 쫙 끌고 와서 뭔가 하나의 중요한 사건처럼 만들었잖아요. 그게 능력인 거죠. 뭐 하나 그냥 어떻게 보면 옛날 거 카피 하나 했어. 커버로 하나 했어.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걸 완전히 무슨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들었다는 게 그게 이제 힘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 보고 야 이거 일본인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인터뷰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의 환호는 정말 대단했어요. 네, 뭐 난리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환호를 했는데 일본인들이 지금 저걸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한국 문화의 힘인 거잖아요. 이건 우리 걸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탁 긁어주는 사실은 문화 엔터 산업이라는 게 청중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핵심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미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 대표가 정말 지금은 사실 비교 불가의 아티스트 정말 맞고 그래서 만약에 뭐 진짜 회사를 나오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하이브가 이걸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냥 이 사람을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 플러스 우리께 다 막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식과 투자는 알아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그냥 잡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 업계에 대해서 과연 엔터 업계에 자식을 둔 사람과 엔터 산업을 분석한 분과 함께 야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냥 편안한 잡담을 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오죽했으면 저희가 이제 와인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는 의미로 자 한잔 하시죠. 네.